태국까지 다녀오셨으니까 그래도 뽕을 뽑아야죠. 아, 그럼요. 예. 문다의 저격수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저격수인데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이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데다가 각종 불법 의혹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참 열심히 취재하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저도 진짜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네. 이제 일단 최근 거 말씀드리면 문다 양평동 빌라지 않습니까? 그게 예. 갭 투자했다는 게 네. 최근에 기사 보도됐고요. 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할 때 그때 갭 투자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양평동 주택도 에어비앤비에 올려가지고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거 이것도 지금 밝혀졌습니다. 네, 일단 네. 두 가지가 새롭게 밝혀졌다. 네, 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주 일단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영등포구에 오피스텔.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그다음에 정확하게 타임스퀘어 바로 건너편에 타임스퀘어 있습니다. 바로 예. 건너편. 네. 제가 잘 몰라요 그 동네. 그다음에 또 저기 양평동까지. 예. 영등포구에 두 개네요. 네. 양평동까지. 영등포구를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예,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제 의혹을 받고 있다 네, 말씀하셨는데 2019년 5월에 태국에 머물 당시에 갭 투자로 이제 양평동 주택을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주택 사진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네. 그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그 위원님 취재하신 게 있으실 테니까. 네네. 일단 그 양평동 빌라를 산 가격인 7억 6천입니다. 이건 좀 알려졌죠. 7억 6천. 예, 7억 6천인데 이거 무슨 돈으로 샀느냐? 그 전에 살던 구기동 빌라가 있습니다. 네. 전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그거를 문대하 씨한테 명의 이전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명의 이전해서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팝니다. 그 그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월세 받았다는 그 구기동 빌라. 그렇죠, 말하는 거-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팔고 5억 1천만 원이 있죠. 그럼 자기 돈 현금 거기다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네. 보탰고 이번에 밝혀진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전세금. 그러니까 임대제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네. 그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받지 않고 그대로 끼고 산 거예요. 아. 이게 전형적인 갭 투자죠. 새 안고. 예. 네, 세를 안고 산 겁니다. 예, 그렇게 네. 했는데 그걸 나중에 또 에어비앤비 숙소로도 또 활용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보냈죠. 네. 내보냈다는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을 내줬다는 얘기거든요. 2억 3천만 원이 또 어디선가 또 그렇죠.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의문인 거예요. 네. 이걸 2019년에 샀는데 2020년부터 했으니까 약 한 1년 좀 안 된 그 기간 동안 2억 5천만 원 어디서 2억 이제 3천만 원이죠 전세금. 네. 2억 3천만 원 어디서 마련해 가지고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양평동 빌라가 담보로 잡힌 그 정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보 대출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임대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에어비앤비로 통해서 수익을 냈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로 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네. 메인 목적을 임대라고 표기한 뒤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활용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추가로 하나 또 예, 말씀드리면요. 말씀해 주세요. 이 당시에 문다혜 씨가 이제 태국에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에 주소가 없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양평동 빌라 제가 등기를 떼봤거든요. 네. 등기엔 주소가 한국 주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700원 쓰셨네요. 예, 집에 썼습니다. 어디로 예. 돼 있어요? 거금을 썼습니다. 그 어디로 주소되냐면요.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어요. 아, 동사무소에 살고 동사무소에 계셨네. 살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네. 해외 90일 이상 나가 있잖아요. 네. 나가 있으면은 주소가 주민센터로 박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소가 아닌. 네. 그러니까 등기부동산에 이걸 보더라도 문다 씨가 확실히 해외에 있으면서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주민센터에 돼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예, 서창호도 그때 옛날에 주민센터로 주소가 돼 있어가지고 네. 서창호 씨도 국내 자기 소유 집이 없구나 이게 네.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우 의원이 700원 내고 이제 등기 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다혜 씨의 갭 투자를 놓고 여권에서 네. 내로남불 투기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제 발표는 많이 했잖아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발표는 많이 했는데 그 5년 동안 3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문다혜 씨의 양평동 주택 매입 전에 이제 발표가 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이라고 있는데 이게 규제 지역 내에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2주택 이상 전세자금 대출 금지 등 실거주의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혔다고 하는데 이게 실거주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는 그렇죠. 사람이 갭 투자라고 나중에 네. 에어비앤비를 돌린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추진했던 그 이제 아주 정부의 사활을 걸고 운명을 걸고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인데 네. 딸은 그를 정면으로 거슬러서 반대로 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김세범 씨도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부동산 굉장히 폭등 많이 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었죠. 주변에서도 다 그때 뭐 집을 못 산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많은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패닉 상태여가지고 네, 패닉 맞습니다.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패닉 바잉. 그죠? 이런 예, 계속 올라가니까 전부 다 졸제 예. 벼락 거지가 된 게 아니냐. 상투 잡고 나중에 또 내려가고 그렇죠. 예, 네네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은 자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딸 부동산 수익은 자신 있다 이런 그렇죠, 말은 그렇죠. 있어요. 예. 맞아요. 당시 여러 뭐라고 의미가 했었나요? 포함되어 예. 있었습니다. 그때 이랬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사입니다. 신년사. 그것도 이제 새해가 시작돼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또는 그리고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하지만 문다혜 씨죠. 문다혜는 매입한 지 1년 9개월 만에 양평동 빌라를 2021년 2월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매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네. 하지 말라는 대로 딱 그렇죠. 했는데 돈을 많이 예, 벌었네요. 예. 근데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이라 네. 그러면서. 하지만 네. 음주운전을 해서 이번에 크게 한번 사고가 났죠. 네. 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 2월이 이때가 김현미 장관 시기잖아요. 그 국토부 장관 시절이죠. 딱 그 시기인데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고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 에어비앤비를 돌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네,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미신고 공유 숙소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양평동 주택도 에어비앤비를 돌렸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네. 양평동 그 빌라 이거 네. 에어비앤비 돌리고 그러니까 총 그 문다혜 씨가 에어비앤비로 이제 돌린 게 총 3건이에요. 네, 제주도에 있는 빌라 하나, 네. 그다음에 영등포 오피스 하나,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양평동 빌라 하나, 네. 총 3개를 에어비앤비로 돌린 겁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 3개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에어비앤비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문다혜 씨 자기 호스팅,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 소개한 글에 나는 경력 5년 차다. 5년 차. 5년 차로 이거 에어비앤비를 나는 이걸로 수익을 내고 있는 마치 에어비앤비 전문 이제 업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요자가 보기에는 야, 이 집에 가면 뭔가 서비스가 안정적이겠다는 기대감이 생기겠지요. 5년이면 아주 전문이죠. 전문이죠. 슈퍼호스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제 그 투숙객이 머물고 나면 깔끔하게 집 정리도 해주고 네.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최상의 서비스 해준다. 이제 이런 걸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혹시나 알아보니까 역시나 불법 영업이었다. 그렇죠. 이런 네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도시 내에서 빌라를 통해서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 안 했죠. 안 했죠. 네. 할 리가 없죠. 문다혜 네. 씨가. 근데 아주 불법이나 탈법 이런 걸 아주 능숙하게 막 그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농어촌법에 따라서 제주도 민박업 요걸 네.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때 빌라를 그 별장을 네. 등록 안 해가지고 이것도 불법이죠. 이거는 이미 제주도청에 의해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등포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는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된 적이 없다. 아니, 그렇게 이제 영등포 구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박업을 또 만약에 도시에서 하려고 그러면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으로 등록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 숙박업은 뭐냐면은 이제 모텔이나 호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실이 30 이상 돼야 되죠. 예. 근데 그것도 당연히 해당이 안 되죠. 네. 그 빌라 조그만 빌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또 어긴 게 뭐냐면 도시 민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해야 돼요. 네, 근데 문자 씨 그때 어디 있었죠? 태국에 태국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불법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또 나머지 기간은 또 청와대 가서 살았고. 그렇죠. 그때 예. 관사에 쓰면서 에어비앤비를 계속 돌렸었지 않습니까? 관사 재테크에 이제 정석을 보여줬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불법 영업 의혹이 드러난 것만 이제 총 3건이다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 저희가 그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유사 판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사 판례를 살펴봤는데 그 수개월 이상 그 불법 영업 시에 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3개에다가 또 영업 기간도 길잖아요. 그렇죠. 예. 세체의 영기도 길고요. 지금 5년 정도 된다 보고 있죠. 그다음에 이 오피스텔을 만약 공유 숙박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요. 공중 위생법에 따라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 구청에서 실사를 해서 이걸 확인해서 고발하겠다라고 영등포 구청이 얘기를 했었고 이 공중위생법이 위반된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데 이미 수개월 이상 영업을 했을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세 채나 굴렸고 그렇다 그러면 이건 집행유예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라 세 건이니까 네. 각각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집행유예가 안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있죠. 이거는 예, 5년 동안이나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개월에 하고도 이게 집행유예 나와서 이제 유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5년 수개월 아니면 5년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악질이고 의도가 좀 농후하다 봐서 또 가중해서 처벌받을 보통 나올 수 집행유예가 2개 정도 나면 보통 쌍집 떴다고 하거든요. 쌍집 네, 쌍집이 떴다고 하는데 네. 그 3쌍집까지 가는 거는 이게 네. 가능한 그렇죠. 일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네, 여러분들 아시면 네. 안 된다는데 제가 네. 얘기를 해버렸네. 전문 용어가 또 예. 있었습니다. 네. 그 제주도 주택의 경우에는 SNS에도 홍보글까지 올렸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주도 글은요, 이제 해당 글이 이제 올라왔는데, 홍보 글이 올라왔는데, 그 이제 문다혜 씨가 그 제주도 집을 한 달 정도 이제 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올라온 글입니다. 네. 2022년 8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보면 제주도 독채 펜션을 8월 8일 오픈합니다. 오픈합니다. 예, 친절하게 본인 예.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숙소 테이크에서 바라본 오션 뷰가 끝내줍니다라고 또 오션 뷰를 강조하는 그런 네. 홍보 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앞두고 분주하게 객분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집주인이 그러니까 호스트 전문 이제 임대업자가 네.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챙기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본인 글로 홍보를 한 거죠. 그리고 2023년 작년이죠. 작년. 작년 6월에 어떤 블로그에는 실제 이용 후기가 올라옵니다. 아, 후기. 예, 후기가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냐면은 숙박은 처음으로 하는데 협재 바다 앞에서 위치한 에어비앤비로 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네티즌은 뭐라고 하냐면 숙소부터 이미 휴식을 취해 최적화된 곳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나타낸 후기까지 올렸습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네요. 그럼요. 최적화된 곳이다 이렇게까지 네네. 얘기를 했으니까 특히 이제 에어비앤비 그 사이트에는 슈퍼호스트로 표기가 됐습니다. 후기도 뭐 130개가 넘는다고 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이용객들 있지 않습니까? 한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네. 후기를 쓸까 말까요? 맞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절대 안 씁니다. 그렇지 않죠? 그 포인트 한 10,000포인트 정도 준다고 하면 그때 그렇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네. 아, 뭐 배달 음식도 뭐 하나 더 네. 끼워주면 할까 말까 이러는 건데 무려 지금 후기가 130개가 넘게 달렸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 단순 곱하기만 해도 1,300개가 넘는 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익은 다 어디 갔겠습니까?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전업으로 에어비앤비로 소득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이준 의원님은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저는 저기 뭐야 노숙하느라고 국회에서 노숙하느라고 많이 어렵습니다. 아이, 셀프 디스를. 예. 네. 근데 또 더 문제는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이 에어비앤비 관리를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직권 남용이고요. 이게 진짜 문제죠. 권력자의 권력자의 이제 뭐랄까 갑질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뭐냐 청와대 직원 행정관인데 이 행정 여러분 좀 알고 있는 분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양 뭐라고 있습니다. 양 네. 모식이라고. 근데 그분의 딸 양 에스던가 양 이네스. 양 이네스 네, 네. 양 이네스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거든요. 네. 이분을 통해 가지고 에어비앤비의 수익을 문대하 씨한테 보냈던 그런 흔적이 계좌로 입증이 된 거예요. 아니 청와대 직원이 청와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어비앤비 수익을 보내는 일을 했다. 예, 이게 드러난 거는 그러니까 계좌로만 그렇게 보낸 거고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국에 있으면요, 누군가가 그 에어비앤비를 숙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퇴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누군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했겠습니까? 문다이 태국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 했던 것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혹이다. 의혹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이분, 양 예. 이네스 이분이 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청와대 행정관 직원이 와가지고 문다혜 씨 숙소를 청소해줘서 다음 손님 맞을 준비를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양 씨의 경우에는 사실 그 청와대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이분 그럼요. 국적이 이제 프랑스 예, 국적이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프랑스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본능적인 네. 한자를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더 그런데 근데 지금 일단 그 청와대 직원이 관리에 투입됐다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수사가 매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매일 보도가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영등포에서 그 와중에 이번 주에도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받는 의혹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본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쳤고 전 네. 국민의 이제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몇 주 전입니다. 영등포 오피스텔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한참 전에 됐죠. 한 2주 전인가 보도가 예.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영등포 오피스텔이 보도가 됐으니까 누군가 취재를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본인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에어비앤비 누군가 예약을 했어도 그걸 취소를 하는 게 상식입니다. 네. 근데 무려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 네. 그제 그 이용객이 문다혜시 오피스텔 불법 이제 에어비앤비에 활용하고 있는 거기에 객실에 이용객이 왔었고 사용하고 나오는 거를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네. 기자랑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10만 원대 주고 1박에 10만 원대 주고 사용을 했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된 거죠. 이 10만 원대 벌려고 지금 전 대통령 딸이 지금 수사까지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 이게 간이 큰 예. 건지 아니면 정말 법에 대해서 무지한 건지 아니면 불법에 대한 어떤 내화되어 있는 불법 무시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위원님 같은 가재 붕어는 아마 모를 수도 천룡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가요? 생각도 드는데 참. 제가 어지간하면 참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알면 알수록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네. 본인이 불법인 거 알고 누군가 이걸 기다리고 있다 마주칠 수 있다는 걸 알았는가 봐요. 네. 그래서 뭐라고 안내문을 썼냐면요.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은 사촌이라 그래라.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사촌 해라. 동집 왔다고 해라.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범행을 은닉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안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럼요.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촌 얘기한 게. 예. 특히 이제 기자의 취재로 이제 증거물이 남은 이게 빼박이잖아요. 보통인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기자들이 어떻게 알아내냐? 사실 오피스텔 주소만 알아내면요, 이제 거기서 뻗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막내 그렇죠. 보내갖고 무한 뻗치기를 하는데, 근데 그냥 이제 보통 이제 막내 기자가 거기서 뻗치기 하면서 시간 언제 가나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갑자기 거기서 사람이 나온다? 그렇죠. 와 이거는 대박. 회사 갖고 엄청 칭찬받은 거죠. 이런 그렇죠. 거는. 예, 뭐 그랬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취재입니다. 예, 이런 이거 취재 취재는. 보통 이런 취재 하나하나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지니까 네. 또 이런 불법 의혹들이 이렇게 어렵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영등포구도 그래갖고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빼박 증거가 나왔거든요. 예. 그저에 네. 이용객이 있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영등포구에서도 수사 의뢰한다. 왜냐하면 제주도도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제주도 빌라가 에어비앤비에 활용되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제주 경찰청 수사에 의뢰한 것처럼 영등포 구청도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었고 영등포 구청이 그 오피스텔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거기서 나오는 투숙객을 언론이 포착을 해갖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또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요? 예, 얼마나 하십시오. 재미없으면 제가 아는 사람이 문다희시 오피스텔 에어비에 숙박을 했습니다. 우연이요. 네,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 문다희 씨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차원에서 우연찮게 예. 그렇게 실제 묵었던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층형에서 재밌는 시간 보냈다고 합니까 그러면? 재밌는 시간보다는 뭔가 여기가 누구 집이지 여기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왜 이용자하고 이제 서로 주고받고 연락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민원 같아서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가 뭐 뷰가 어떻느냐 네. 물은 잘 나오냐 이런 거 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대화도 실제로 있었고요. 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준우 의원께서 네. 그 현장 취재 뛰신다면은 네. 제가 좀 어떻게 좀 취재비 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예. 말로만 그치지 아유, 마시고 제가 진짜로요. 네. 12,000원 정도 제가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법 영업이나 네. 탈세 의혹이 더 문제가 되는 건 네. 뇌물죄와의 관련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네네. 자금 출처부터 또 그렇고요. 네, 그런데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하는 검찰이 문다혜 씨를 곧 소환한다고 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아직까지 서울중앙지검 안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은 추석 끝나고 서울중앙지검에 올려서 수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전주지검에 있고요. 전주지검의 3부 형사 3부입니다. 네. 거기서 지난주 문다혜 씨의 압수물 분석을 위해서 출석해달랬더니 문다혜 씨가 안 오고 문다혜 씨 변호인이 입회한 하에서 핸드폰 이제 열어보고 증거물 압수를 인정을 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고해식 참관. 예. 그렇죠. 예, 참 왔었죠. 근데 있었지만 아직까지 검찰 출석한 날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무응답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달 중에 날짜를 정해갖고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오늘이 10월 24일이니까 네. 며칠 안 남았네요. 그렇죠.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시간을 상당히 오래 벌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와요. 사실 압수수색을 8월 30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9월, 10월 이제 2달 됐는데 딱 2달 됐는데 아직도 조사를 안 받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특이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이게 혹시나 이제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아니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사받으러 왔는데 신분이 바뀌는 경우는 왕왕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네네네. 뇌물죄 의혹 관련해서 그래서 네. 피의자로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네. 검찰이 그래서 보고 있는 게 대략 어떤 것들 어떻게 뭐 하도 많아요.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예.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타이스타제트 실소유주 알려져서 확인이 된 겁니다. 법원 판결원에서 예. 이상직은 부인했지만 이게 네.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예, 중진공. 중진공 이사장이죠. 그러고 나서 4개월 뒤 전 남편이죠. 서창호 씨가 타이스타제트 전무이사로 채용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관계가 둘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타이스타제트에 근무를 하면서 서씨죠. 문다의 전남비에 근무하면서 받은 이 연봉, 그다음에 주거비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한 2억 3천만 정도 됩니다. 최소 드러난 것만. 그렇죠. 예. 비행기 공짜로 이용한 것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럼 이전 의원 중중 이상직 전 중진국 이사죠. 이 이사장이죠. 이 사람이 채용된 과정, 예, 과정이 공정했느냐, 예. 불법이 없었느냐, 예. 청와대에 누가 개입을 했느냐 이 예.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창호 씨가 타이스타에서 채용될 때 공개를 통해서 정식으로 공개됐느냐, 아니면은 이제 몰래 누가 찍어 눌러서 채용이 된 거냐 이거. 그다음에 태국으로 이주한 과정에서 청와대 누군가가 그를 도와줬다. 청와대에서 이제 의무에 없는 일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권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스타 항공이 있습니다. 이스타 항공이 북한에 평양에 전세기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북한 우리나라 이게 공연단이 예. 올라가서 조용필 봄이 씨, 온다. 봄이 예. 온다는 제목이었죠. 네. 가서 이제 조용필 씨하고 우리나라 국민 가수들이 갔었는데 그때 전세기로 이스타 항공이 선정됐는데 그 과정이 뭔가 특기가 없었느냐 이것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제 수사를 아직 안 받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네. 그런 의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나마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사가 좀 지체된 측면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환치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치기가 그렇죠. 또 뭡니까 예. 정말. 환치가 뭐냐면 네.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에 서로 본인이 각각 누군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내가 A라는 나라에서 예를 들면 1억 바트를 줬다. 네. 그러면 나는 A라는 사람은 B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나라에다가 1억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B에서 한 9천만 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 각각 나중에 알아서 정산을 하는 거고요. 네. 내가 가진 돈은 실제로 이동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환치기라 그러거든요. 네. 보통 환치기라는 목적은 뭐냐면 자금 출처, 그 자금 출처를 숨기고 싶을 때 범죄 관련돼서 얻은 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보통 환치기를 해요. 이거 예전에 드라마 카지노 같은 거 보면 최민식 씨 나왔던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저희가 자금 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렇죠.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장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문다희 씨의 환치기가 뭐냐면 문다희 씨 네. 태국에 있을 때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이 경호원이 환치기를 동원해서 한국에서 돈을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다희 씨가 경호원한테 돈을 주고 예. 그 경호원은 환치기를 하고 누군가가 한국에서 돈을 찾아가고 이 환치기를 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돈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지금 있는 겁니다. 예, 진짜 파도 괴담 파파괴라고 하잖아요. 파파괴. 네. 파파미는 파도 미담. 파도 괴담은 이거 파파괴. 괴담이고 미스터리고 파도 범죄 의혹인 거죠. 파파범. 예. 네, 파파범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김정숙 여사가 관범권으로 의심되는 빳빳한 5천만 원을 문대희 씨한테 또 다른 직원한테 문대희 씨란다. 친구한테, 네. 지인한테 전달한 적이 있고 그 지인이 그 돈을 문대희 씨한테 계좌이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아까 말한 그 환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청와대에 있는 특수비, 관봉권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5천만 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5천만 원. 근데 그 5천만 원이 관봉권이었다 그 소식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것으로 의심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이렇게 네. 제가 한마디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야, 역시 팩트 디테일 좋습니다. 소송 걸리면 네. 안 돼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음주 사고, 그 최근에 있었던 이제 딸의 음주 사고부터 비롯해서 아무 사과가 없다가 SNS를 재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책 소개 같은 걸 하면서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기 황당한 메시지가 좀 뭐냐면은 네. 문다혜 씨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안 해요. 안 음. 하고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품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럼 학교에서 안 배우면 어디서 배우는 거죠? 가정에서 배우는 가정에서 거죠. 집에서 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딸이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고를 치고 또 범죄 피의자로 곧 들어가고 온갖 불법 행위 뭐 자동차 같은 경우 과태료 11번 떼 있죠. 그리고 지금 에어비앤비 올리면서 지금 어긴 법이 몇 가지입니까? 그것도 집을 세 채나 굴리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한 상태인데 자기는 아무 관계 없다는 듯 인품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보는 사람을 하여금 정말 이게 탄식이다. 유체 이탈 네. 화법인 건지 네. 아니면 뭘 비꼬는 건지 알 수 없는 메시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에 입각을 했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서민의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네. 좀 드리자면 우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통 집 사거나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할 때 부모한테도 얘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행동들을 문대희 씨 혼자 했을까? 아무도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건을 이행을 하려면 특히 이제 별다른 직업도 없었던 분이 이 정도의 일을 하려면은 가족들과의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그 모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 이사 가면 엄마 나 이사 가, 아빠 이사 가, 어디로 가? 함치방 보러 가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정상적인 가족이고요. 또 네. 태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관사에 들어올 때 이랬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문재인 부부가 아니 너 집 어떡하고? 나 이거 에어비앤비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내가 관사에 있을래. 라는 대화 없이 그냥 관사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 과정을 부모가 다 알고 있었고 용인을 해줬을 거다. 심지어는 도와주기까지 했을 거다.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문다혜 씨 관련된 네. 의혹을 문다혜 저격수가 다뤄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재명 저격수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오셨어요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국정감사, 이제 네. 특히 법사위 국정감사를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검사도 자기들 원하는 이제 답을 안 내고 검사가 열심히 수사하니까 검사 탄핵을 시도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판사 탄핵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재판부를 바꿔달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처럼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국정 운영에 관련해서 법무부라든가 교정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판사에 대한 어떤 지적, 판사를 바꿔야 된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재판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신진우 부장판사 바꿔달라. 그렇죠.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신주부자 왜 이제 바꿔달라 하면요, 이화영 네. 이제 전 경기도 부지사였죠. 예. 그분이 이제 대북 선고만 그때 유죄를 이제 선고한 사람이 신주 부장판사입니다. 1심에서 9년 6개월 그렇죠. 9년 6개월 선고했죠. 선고했고 또 그렇죠. 이분 특징이 굉장히 재판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분이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리했던 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도 지금 맡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렇죠. 비슷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그 민주당이 그래가지고 그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 수원에 있으니까 그 재판부를 바꾸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배당을 고려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막 법원이 지혜롭게 해결해달라 이렇게 막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한 분들이 또 검찰 출신이에요. 그렇지.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국장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네. 법무부 이제 검찰국장 출신인데 이분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배당을 고려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방송이라도 보라고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전 기억나는 게 이재명 대표 그 법원에 출석했을 때 뒤에 서가지고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다고 이게 운전면허증인가요? 그래서 이게 경찰청장이 뭐 찍은 거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원 국회 자체가 약간 로펌처럼 운영되고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압박이 민주당 안팎에서도 또 나오고 있어요. 국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밖에서도 또 나오고 있다고. 맞아요. 하는데, 원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 밖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냐면 민주당 의계 의원들 모여 있는 한 40명 정도 모여 있는 그런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 모임 이름이 더 여민 포럼이라는 건데 어려 좋아하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더 이제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여민 포럼에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왜 이재명이 무죄인가 하는 이재명 무죄
변론 대회 같은 거를 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16일에는 뭘 열었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지금 2년 1심 이제 구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선거법 위반 아닌가라는 한번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 게 뭐냐면은 위증 교사가 왜 위증 교사가 아닌가? 또 이제 무죄라는 이제 그런 대회를 자기들끼리 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죄인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 다 모여. 그래서 무죄라고 우리끼리 한번 외치자라고 해서 무죄 대회 이제 그런 대회를 열고 있는 거죠. 그 아직 이준호 네. 의원님 이런 자리에 안 가신 거예요 지금? 갔다 오셔야죠 한번. 맞습니다. 제가 가서 네. 야 유죄인 이유가 내가 한마디로 설명해 줄까 이러면서 올라가서 네. 무대에서 마이크 잡았어야 되는데 강렬하게 전사하고 오시면 네, 우크라이나 파병 가듯이 그런 네. 이 말은 좀 그렇다. 네. 아무튼 근데 바빠서 예, 제가 그랬어야 했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뭐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가실 것이라고 예. 생각하고 또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예. 있냐면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탄핵 이제 탄원서 이런 걸 또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람은 아마 동원한 것 같아요. 이재명 네. 지지자들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법 재판 중에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죠. 한성진 부장판사에게 215건의 탄원서를 무더기로 제출했었고요. 탄원서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신진우 부장판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탄핵 서명을 하자면서 10만 명을 이름 올렸다 그러거든요. 이게 정말 황당히 뭐냐면 이게 뭐 자기 개인 인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한 사람이 여러 번 서명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고요. 가상 인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10만 명이지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10만 명이 근데 자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그 여러 눈치 보는 사람들은 겁먹어요. 법관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법관이는 이제 직업의 이제 소명 의식이 뭐냐면 증거와 법리로 판단을 하는 게 법관들입니다. 이건 네. 누구도 침해할 수 없게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관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 공개하면서 탄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법관도 사람이라서 심지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법관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하는 동안 사실 여러 가지 뭐 있었잖아요. 뭐 일정을 미루는 거는 다반사였고 그다음에 네네. 불출석해도 뭐라고 판사가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뭐 보니까 그 와중에 뭐 홍보 동영상까지 또 민주당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참 예. 이것도 좀 황당한 건데 뭐냐면 네. 아까 말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토론도 열고 무죄 토론도 열고 또 이제 판사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하는데 그 와중에 이재명 무죄 홍보 동영상을 만든다고 해요. 네. 그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약간 음악 깔고 이제 누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는 시각에서 무죄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이 돌려보게 해서 사람들이 좀 무죄인 이유에 공감을 얻도록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하겠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법에 대한 사법에 대한 이제 존중이 전혀 없는 거고 우리나라 법치 국가라는 것을 부정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선고 앞둔 사람이 무죄 동영상까지 만드는 거는 처음 봤어요. 사실 예전에 뭐 일타 강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들은 종종 있어 왔는데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이 선을 넘었다면서 하다가 무죄 주장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네, 정혜림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요.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무죄 주장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 이제는 무죄 주장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이 영상에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타 강사로 나섰다면서 일타 강사. 네. 예.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인 것인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형태는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이 나선다고 합니다. 일타 강사로 나선다고 하는데 이 한준호 최고위원이 제 기억에 예전에 MBC 아나운서였던 MBC 아나운서였는데 이제 MBC 아나운서 출신의 인물이 그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알리는 일타 강사로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죄 호소인들 예. 이제 무죄 호소인들이 모여서 뜻을 모은다 한들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냐 목적 오로지 하나다.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우리 뭐라고 그러지 자기들끼리는 아버지 그죠? 아버지 네. 민주당의 아버지를 네.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단은 우리 개딸들한테 인정을 받자.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그 참 11월 14일에 일단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있죠. 예. 요게 이제 선고가 있고 11월 15일에 이제 그 중요한 또 이제 그 남편분의 선거법 선거법, 위반. 위반이 네. 또 있고 또 25일에 그러면 위증교사 위증교사. 관련된 또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일단 드러난 것만 크게 3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계속 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무슨 간담회까지 온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야당의 이런 집요한 모습 배울 건 또 배워야 될 거 아닌가. 그럼요. 예. 뭘 해도 이제 끝장을 봐야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또 목소리 커야 이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현 문다의 저격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구조국 저격수 현 문다의 네. 저격수 그 이준우 위원께서 그 일단 오피스텔 오늘 한번 가보실 거예요? 그 네, 영국- 오피스텔하고 빌라 한번 가보고요. 예. 지금도 오피스텔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에어비앤비 신청 그럼 가능한지. 제가 거마비 제가 지원해드릴 테니까 한번 갔다 오시면 네, 방송 예.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에어비앤비 문다 에어비앤비 한번 제가 이용하고 취재를. 인증샷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상당히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동안에 쭉 처음부터 팔로잉을 했었던 이준우 위원과 함께 그 문다혜 씨 관련된 여러 불법 의혹,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최근 민주당의 방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